자, 촛불을 좀 더 가까이 당기시지요. 오늘 밤은 바람 소리가 유난히 사납구먼.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문풍지를 긁어대는 것 같아. 자네 혹시 그런 소문 들어보았나? 이 화려한 경복궁 담장 아래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흙바닥 밑에 산처럼 쌓인 뼈가 묻혀 있다는 소문 말일세. 사람들은 실록에 적힌 것만 역사라 믿지만 진짜 역사는 먹물로 지워진 그 검은 자국 밑에 숨어 있는 법이지. 내가 오늘 자네에게만 들려줄 이야기는 역사책 어디에도, 심지어 왕의 일기라는 승정원 일기에도 단 한 줄, 괴라는 글자로 뭉개져 버린 아주 끔찍하고도 비릿한 사흘간의 기록일세. 때는 바야흐로 인조 3년 늦가을이었지. 그날 밤도 유난히 달빛이 흐리고 스산한 밤이었어. 궁궐의 후원은 대낮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곳인데 밤이 되니 나무 그림자들이 마치 귀신이 머리를 풀어헤친 듯 춤을 추고 있었지. 주인공 강무석은 의금부의 하급 무관이었어. 가진 것이라곤 낡은 칼 한 자루와 병든 노모뿐인 그는 남들이 다 기피하는 야간 후원 경비를 자청했지. 귀신이 나온다 하여 다들 꺼리는 그곳에 서면 쌀 한 대박이라도 더 받을 수 있었으니까. 후, 무석은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옷깃을 여뒀어.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 그것은 단순히 날씨 탓이 아니었네. 후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끈적하고 불길한 시선.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 그때였어. 저 멀리서 동료 나졸 덕배가 허겁지겁 달려왔네. 나으리, 강나으리, 또 없어졌습니다요. 덕배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어. 뭐가 말이냐? 똑바로 말해보거라. 나인 말입니다. 이번엔 지밀라인이라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대전 쪽으로 심부름을 간다며 나갔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답니다요. 벌써 5번째였어. 보름 전부터 후원 근처를 지나던 궁녀들이 하나둘 증발하듯 사라지고 있었지. 신발 한 짝, 댕기 하나 남기지 않고 말이야. 덕배는 호랑이 짓이라며 벌벌 떨었지만 무석의 생각은 달랐어. 짐승이라면 피라도 남겼을 텐데 천장은 너무나 깨끗했거든. 다만 냄새가 났지. 비릿한 새 냄새. 오래된 피가 엉겨붙어 나는 역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후원 깊은 곳에서 풍겨오고 있었어. 덕배, 너는 저쪽 경회로 쪽을 돌아보거라. 나는 금원 입구를 좀 더 살펴볼 테니. 아이고, 나으리, 거긴 출입 금지 구역이지 않습니까? 상선 영감님이 거긴 절대 얼씬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신 곳인데. 무석은 덕배를 돌려보내고 홀로 금원 쪽으로 발길을 옮겼네. 금원 안으로 들어갈수록 공기의 냄새가 달라졌어. 마치 도살장에 온 것처럼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지. 한참을 걸어 들어갔을까. 숲을 사이로 낡고 허름한 정자 하나가 보였고 그 옆에는 흉물스럽게 입을 벌린 우물 하나가 있었어. 오래전 역병에 걸린 나인들을 격리했다가 몰살당했다는 소문이 도는 버려진 우물이었지. 그런데 그 죽음의 우물가에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리고 있었어. 무석은 아름드리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고개를 내밀었네. 달빛에 비친 그림자. 붉은 관복을 입고 머리에는 오사모를 쓴 자. 내관이었어. 그것도 그냥 내관이 아니라
임금의 수라와 탕약을 책임지는 최고위직 내관 상선김 영감이었지. 상선 영감이 왜 이 야심한 시각에? 평소 깐깐하기로 소문난 상선이 지금 우물난간에 기대서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 그의 옆에는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커다란 삼배 자루가 놓여 있었는데 자루 밑부분이 검붉은 액체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 상선은 주변을 경계하더니 떨리는 손으로 자루의 매듭을 풀었어. 미안하다. 미안해. 상선이 자루를 들어 우물 안으로 쏟아부었네. 그 순간 자루 입구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 것 하얀 버선발이었어. 가녀린 여인의 발목, 방금 사라졌다던 지밀라인에 꽂힌 한 짝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지. 살인이야. 상선이 나인을 죽여서 시신을 유기하고 있었던 게야. 무석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입을 틀어막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말이야. 시신이 우물 안으로 떨어졌는데 첨벙하는 물소리가 나지 않았어. 대신 철퍼덕 하고 무언가 질척하고 거대한 고깃덩어리 위에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지. 그리고 아주 짧은 정적 뒤에 우물 깊은 곳에서 지옥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크르르 컥 으드으드드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리고 이어서 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찢겨 나가는 소름 끼치는 저작음이 울려 퍼졌어. 우물 안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 무언가 살아있는 것이 있었던 게야. 그것도 아주 배가 고프고 아주 흉포한 식성을 가진 무언가가 말일세. 상선은 그 끔찍한 소리를 자장가라도 되는 양 눈을 감고 듣고 있었어. 그리고 우물 안을 향해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지래. 마마, 많이 시장하셨습니까? 오늘 올린 아이는 유난히 살결이 고우니 입에 맞으실 겁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천천히 드시옵소서. 마마? 무석은 귀를 의심했어. 상선은 지금 우물 속에서 사람을 씹어먹고 있는 저 괴물을 향해 왕족에게나 쓰는 극존칭을 쓰고 있었네. 그렇다면 저 우물 속에 있는 것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인가? 공포와 혼란으로 무석의 다리가 후들거리던 그때 바스락 무석이 밟고 있던 마른 나뭇가지가 야속하게도 부러지고 말았어. 우물 속에 씹는 소리가 뚝 멈췄어. 동시에 상선의 고개가 기계적으로 삐걱거리며 무석이 숨어있는 나무 쪽으로 돌아갔지. 횃불 빛에 드러난 상선의 눈, 그 눈은 사리로 번들거리고 있었어.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왔구나. 상선이 손짓하자 우물 안에서 긁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끽, 끽, 손톱으로 벽을 타고 올라오는 소리. 그리고 우물 난간에 턱 하고 걸쳐진 손. 그건 산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 물에 불어 푸르딩딩한 피부, 짐승처럼 긴 손톱,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에 낀 검은 털. 하지만 무석을 더 경악하게 만든 건 그 손목에 채워져 있는 것이었네. 금으로 만든 화려한 팔찌, 용의 문양이 새겨진 오직 왕의 후궁만이 찰 수 있는 금팔찌였어. 크르르르, 우물 밖으로 머리가 솟아올랐지. 물미역 같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썩어 문드러져 뼈가 드러나 있었고 입가는 방금 먹은 나인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어. 하지만 눈만은 희번득하게 살아있었지. 소문으로만 들었던 역병으로 죽었다던 수건이 씨, 왕의 총애를 받던 그녀가 죽어서도
죽지 못한 채 식인 괴물이 되어 거기 있었던 거야. 마마. 후식이 도착했습니다. 장선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괴물이, 아니 수건이 씨가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무석을 향해 튀어올랐어. 기획! 무석은 도망쳐야 했어. 하지만 뒤는 막다른 담벼락이었고 앞에는 식인 괴물과 미치광이 내관이 버티고 있었지. 과연 무석은 이 끔찍한 비밀을 안고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우물 속 괴물의 또 다른 한 끼 식사가 되었을까? 조선왕조실록에서 지워진 3일간의 기록. 이제 겨우 첫 번째 밤이 시작되었을 뿐이야. 자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한가? 그렇다면 부적 하나 꼭 쥐고 있게나. 다음 이야기는 더 피비린내가 진동할 테니 말이야.